당장 제가 매수를 한 곳에 그 잔금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제 집은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갈아타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뭐 기존 집을 팔고 갈아타기 하려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일단은 내 집을 먼저 팔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부동산에 이렇게 내 집을 팔겠다고 이렇게 매물을 내놓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집을 팔려고 하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 집이 빨리 안 팔린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집을 팔아볼 때는 내가 딱 생각을 하면 정말 단기간에 내 집이 빨리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내 집을 팔고 내가 갈아타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내 집이 이렇게 안 팔리니까 일단은 그 기간 동안 갈아탈 집을 알아봐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갈아탈 집을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좀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이제 지인분께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례였냐면 기존에 이렇게 살고 계신 집이 있었는데 그 집보다 평수가 좀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알아보던 중에 기존 집은 팔리지 않았는데 일단 이사 갈 곳부터 이렇게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보면 거래가 잘 되지 않잖아요. 거래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급한 분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금매를 내놓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 금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매물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들의 이제 말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부동산 소장님들께서는 어떻게든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말 설득을 많이 하려고 해요. 대개의 경우에 부동산 소장님들께서는 정말 말을 잘하세요. 내가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그 말에 정말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소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요즘에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좀 마음에 들어 하는 분이 있으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오늘도 이 물건을 다른 팀, 몇 팀이나 보고 갔다.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팀은 너무 여기를 마음에 들어 해서 곧 계약금을 보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게 돼요. 내가 당장에 이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정말 다른 사람이 이걸 채갈 것 같다. 이런 압박감이 되게 심해지게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내 집도 안 팔린 상황에서 덜컥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7년 이상 살았던 집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을 팔려고 몇 번을 내놨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곳이라서 수요가 없는 곳인데 더더욱나나 제가 사는 그 지역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때 제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주변에 제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아파트들의 매물을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미리 낮에 부동산 소장님께 연락을 해서 제가 집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저녁과 주말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고 가격도 괜찮은 곳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번번이 일단 제 집이 안 팔리니까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못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살고 싶어 하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곳에 매물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나는 지금 내 집이 안 팔렸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을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동산 소장님께서도 보고 싶어 해서 사람이 많다. 오늘 또 뭐 연락이 많이 왔다. 곧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저도 너무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계약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내 집이 이제 안 팔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불안감? 또 조급함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매수를 한 곳에 그 잔금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제 집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집이 안 팔릴 때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건 제가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결국에는 제 집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저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 집이 안 팔리니까 그 사이에서 제가 되게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결국에는 제가 그때
때까지 집을 못 팔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대출을 받아서 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잔금을 치르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되는 게 없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매도를 해보면 아실 텐데 원래도 매도라는 것이 제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매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단은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도 좀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조급해서 당장 이 집을 빨리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집을 팔 때 먼저 이제 팔린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시세보다 거의 1억 가까이나 너무 저렴하게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수사님께 이 집을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팔았냐라고 알아보니까 이제 당장 이사갈 집을 사놓았는데 이 집이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을 팔기 전에 그 집이 너무 싸게 팔리다 보니까 계속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 집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속 조정해 주길 바라더라고요. 그 앞에 이제 집을 판 분이 너무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건 좋아요. 항상 우리가 갈아타기를 할 때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건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갈아타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 집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내가 이사 갈 곳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그 패턴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에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여유를 가지고 사셔도 좋은 곳을 좋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는 거래가 특히 안 되기 때문에 내 집이 언제 팔릴지 그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지금 전국적으로 다 거래가 안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대출 규제가 정말 심하잖아요. 특히 뭐 DSR 같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대출을 받고 싶어도 그만큼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이 이번에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에 있어서는 요즘 같은 시기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턱대고 내가 이사 갈 집부터 이렇게 사놓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갈아타기를 할 곳에 먼저 사둘 때는 내가 기준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부동산 소장님들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비단 이게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 기준이 있으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러 이렇게 올 때 항상 오는 길에 보면 두 개의 차선이 있어요. 한 차선은 좌회전만 되는 차선이고요.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차선은 좌회전도 되고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는 차선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2차선, 두 번째 차선에 항상 섰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이 되는 차선이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거기 섰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 차들이 저에게 비키라고 빵빵빵 거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뒤에서 비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직진을 하면 안 되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 차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지점에 오게 되면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1차선에 가야 될까? 2차선에 가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딱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준을 잡은 게 나는 무조건 2차선에 서야 되겠다. 왜냐하면 2차선에 서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냥 우리가 확실하게 있는 그 나의 기준을 정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 2차선이 맞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맞는 것이고 여기 서 있어서 뒤에서 아무리 우회전하는 차가 빵빵 거려도 내가 선택한 것이 맞기 때문에 나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나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이렇게 올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기준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갈아타기를 할 때도 나의 기준, 나는 무조건 내 집을 팔고 내가 갈아탈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겠다. 이런 좀 기준만 서 있으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